네, 안녕하세요. 큰 집 작은 집의 이 작가입니다. 네, 저희는 오늘 괴산에 나와 있는데요. 주식회사 작은 집에서 괴산으로 배달된 주택을 하나 보러 나왔습니다. 우리 대표님 모시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김은석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데요. 네. 오늘 저희가 괴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네. 오늘 여기로 배달이 된 주택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네. 찾아왔습니다. 네네. 괴산으로 이주하시면서 이렇게 신축을 한 주택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모듈러 방식으로 선택을 해서 저희랑 같이 설계를 진행을 해서 이렇게 안착된 40평의 규모의 2층 주택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모듈러 주택이고 네네. 배달이 된 주택이죠? 네, 이제 이동을 해서 이제 전체 공정의 한 80%까지 제작을 해서 이동을 해서 이제 조립을 한 다음에 마감 공사를 진행을 한 주택이죠. 아, 그렇군요. 그럼 요거는 모듈이 몇 개가 들어온 걸까요? 요거는 총 모듈이 6개예요. 6개군요. 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그 다섯, 5톤 차로 6대가 진입을 하고 아, 50톤 크레인이 와서 이제 설치를 한. 그리고 이제 사전 작업들은 이렇게 부지 보시면은 이런 토목 공사 작업들, 그다음에 기초 콘크리트, 그다음에 오폐수, 이제 우수랑 하수, 오수가 이제 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미리 진행을 해놓고 이렇게 건축을 한 주택입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우리 공장에서 미리 네네. 또 이제 만들어지면서 네네. 온 거잖아요. 그 과정이 보통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일단은 1차적인 건 설계겠죠. 뭐 이제 어떻게 질 건지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공장에서 이제 인허가를 받는 동시에 공장에서 이제 제작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총 제작 기간은 2달 정도 소요가 됐고 허가 기간까지 해서 한 4개월 정도, 완공까지 한 4개월 정도 소요됐었어요. 아, 완공까지는 그럼 총 4개월 정도 네네.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군요. 네네. 행정 기간들이 한 보통 한 달에서 2달 사이 정도를 차지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행정 기간이라고 하면은 이제 인허가 기간이겠죠. 그리고 이제 실제 제작 기간은 한 2달 정도. 그다음에 현장에 와서 이제 설치하는 기간은 약 2주 정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기초적인 작업들을 먼저 해놓고 이제 옮겼다고 하셨는데 네네. 기초적인 작업들은 이제 예비 건축주 분들이 좀 네네. 많이 궁금하시는 부분이잖아요. 네네. 가격이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면 그 될까요? 이제 부지 특성마다 차이들이 있어서 딱 얼마다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고요. 일단은 뭐 토지에 경사면이 좀 있다 이러면은 그런 경사면을 절토를 한다든지 성토를 하고 이제 평탄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초 콘크리트 작업을 하고 이제 뭐 정화조 처리 시설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화조를 묻고 뭐 이런 빗물에 대한 우수 작업들을 하고 이런 기초 작업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토지의 면적이라든지 그다음에 토지의 뭐 형태, 현장 상황에 따라서 좀 많이 천차만별 차이가 좀 큽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궁금한 부분은 이제 네. 상담을 통해서는 이제 네, 말씀을 뭐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고. 일단 토목 설계 통해서 네. 그다음에 이제 물량 산출하고 그다음에 이제 견적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뒤에 보이는 요 주택은 네. 주식회사 작은 집에 어떤 모델을 조금 기반으로 좀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어떤 딱히 모델은 없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건축주분들이 대부분 의견을 내주셨고 그 의견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설계를 진행했던 곳인데 1층은 26평이에요. 그리고 2층은 14평인데 총 방이 4개, 그다음에 욕실이 3개 규모로 그렇게 진행이 됐고 2층을 따로 이제 외부에서 진입할 수 있는 외부 계단 이제 2층만 따로 프라이베이트하게 쓰고 싶으시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손님들이 오시면은 따로 별도로의 공간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가 진행된 곳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형태로 네네. 진행이 된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외부적인 특징으로 뭐 어떤 것을 볼 수가 있을까요? 외부적인 거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상당히 그 간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스퀘어 박스 느낌의 그다음에 한쪽 경사지붕, 경사지붕을 이렇게 대부분 가려놨죠. 그래서 뒤쪽으로 빗물이 한쪽으로 쏟아지게끔 만들어놨고, 그러니까 외장 재질은 세라믹 사이딩. 아, 전체적으로 세라믹 사이딩. 적용이 됐고 이쪽 현관 부분만 목재 사이딩을 적용을 해서 약간 내구성에 별로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상당히 좋은 내구성의 외장재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딱 보니까 네. 데크가 굉장히 크게 보이는데 네네. 데크도 우리 주식회사 작은 집에서 네네. 해주신 건가요? 이 1층 데크 같은 경우는 이제 합성 데크예요. 그 이제 합성 수지 제품으로 만든 목재보다는 어떻게 보면 내구성이 좀 강하겠죠. 근데 이제 미적인 거는 사실은 목재보다는 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구성 위주로 좀 진행을 한 거고 1층은 10평이에요. 데크가.
그리고 2층은 14평 정도의 테라스가 있고. 근데 1층은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전체적으로 계단을 좀 많이 만들어 놨죠. 네네. 이제 와이드하게 계단을 모아서 진입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됐던 곳입니다. 네, 지금 주택의 측면에 지금 와봤는데요. 네네. 여기 굉장히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소개 한번 해주시죠. 일단 뭐 설계 단계에서 건축주분들의 요구 사항이 있었어요. 외부에서 별도로 쓸 수 있는 그 화장실이 있었으면 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골로 귀촌을 하시면서 이제 농사일도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마당에 조경 작업도 좀, 그런 뭐 두 분이 취미가 좀 맞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깥 생활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집 안에 들어가서 손을 씻고 뭐 용변을 보시고 뭐 이러시기가 좀 불편하다. 그래서 외부에 별도로 그냥 욕실을 하나 적용을 했어요. 오, 화장실이 네. 별도로 하나 있는 거군요. 네네. 이게 저는 참 좋은 것 같은 게 바깥에서 그냥 신발 신고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신발 막 그렇죠. 갈아 신고 예, 다시 예. 신고 이런 필요 없이 네네. 간단하게 다 이렇게 그리고 들어갈 수 있기 뭐 때문에. 손님들이 오셨을 때 뭐 야외에서 바베큐 작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맞아요. 동네 분들이 오셨을 때도 뭐 내부로 진입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화장실을 쓰실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네, 별도로 이렇게 딱 쓸 수 있는 네네. 공간이 있어서 굉장히 그리고 좋네요. 뭐 옆쪽으로 보시면은 2층으로 진입하는 뭐 테라스의 계단, 2층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도로 2층을 쓸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되겠죠. 이 계단으로 인해서. 계단도 네. 안에서만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네네. 테라스를 직접 바로 올라갈 수 있는 네네. 계단도 뭐 따로. 사실 손님이 오셨을 때 건축주분들의 주 생활 공간이 1층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2층에 오신 손님분들이 야외로 이제 바로 나갈 수 있게 이렇게 프라이빗한 공간이 된 거죠, 2층. 그러게요. 네네. 둘 다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부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외부에서도 네네. 올라갈 수 있고 굉장히 편리하게 지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현관문 쪽으로 와봤습니다. 여기가 살짝 포치형으로 이제 안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네네. 주택에 사시다 보면은 이런 특히나 이제 처마가 없는 집들, 그런 집들은 이렇게 현관 포치가 꼭 필요한 공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대략 한 1m 20 정도의 포치 공간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현관으로 진입하게끔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 공간입니다. 이번에도 현관문은 어떤 걸로 쓰셨을까요? 뭐 단열도어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돼요. 그 미국 캡스톤사의 화이바글라스 소재로 된 그 1등급 단열도어가 적용이 됐고, 방충망이 있는 이제 방충망을 시공을 했고, 이렇게 폴딩 형태로 된 방충망이거든요. 시골에 살면 이거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원체 이제 뭐 도심보다는 벌레가 많은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은 중문이 있고 신발장 공간이 있고, 신발장은 뭐 요즘 이렇게 띄움 시공들을 많이 하죠. 네, 그래서 밑에 간접 조명을 설치를 하고 신발을 그냥 밀어 놓을 수 있게.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이쪽은 다 기존의 신발장으로 된 수납 공간입니다. 네, 이렇게 수납 공간들이. 넉넉하네요, 사이즈가. 네, 뭐 집의 규모에 걸맞는 그런 사이즈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문을 삼연동 도어로 열고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내부로 들어와서 이제 오른쪽 공간부터 보겠습니다. 네네.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한눈에 보이는 공간이네요. 네네. 1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제 방이 2개가 있고 거실 주방이 있고 욕실이 하나 있고 이제 보시다시피 세탁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거실 공간은 주방과 일자선상의 LDK 구조. 그래서 이제 개방감을 주고, 이쪽으로 와 보시면은 여기 작은 서재 겸 드레스룸 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정면에 건축주님이 지금 사용하고 계셔가지고 네, 뭐 짐이 지금 있군요. 살림살이들이 이렇게 다 있네요. 그래서 서재 겸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시는 작은 방과,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창호를 전면으로 거의 다 배열을 했죠. 그래서 이제 거실, 뭐 이제 그렇게 넓은 거실은 아닌데도 개방감이 이렇게 창문하고 야외 쪽을 볼 수 있는 그런 뭐 괜찮은 공간의 거실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방 공간은 거의 일자선상으로 뺐어요. 그래서 요즘 기본적으로 냉장고들 뭐 2대씩은 들어가야 되니까 네. 뭐 김치 냉장고와 양문형 냉장고가 이렇게 설치돼 있고, 가운데 이제 식탁을 앉을 수 있는 식탁 공간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 이쪽으로 와 보시면은 이제 세탁실이죠.
세탁실인데 이제 외부로 이제 시골에서는 이제 세탁실에서 이제 외부로 뭘 가지고 나갈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어를 배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1층은 그냥 상당히 그냥 심플한 공간 정도로 보시면 돼요. 네. 근데도 여기가 이제 거실하고 주방하고 딱 나눠져 있는 게 천장을 딱 보시면은 네네. 또 구분이 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 이런 이제 복도 인테리어라든지 주방에 이제 따로 별도의 인테리어를 주기 위해서 이제 엠블럭 사이딩 이제 라치 수종이에요. 그 러시아산 라치 수종에 엠블럭 사이딩을 적용해서 약간 인테리어를 따르게 한번 줘봤어요. 오, 이게 복도까지 쭉 이어지는 거군요. 네네, 일자로 이렇게 복도에서 주방 선상까지. 그다음에 거실 부분은 그냥 화이트 벽지로 하고 그런 아트월 작업들을 해서 그냥 심플한 느낌의 네. 네 그렇게 인테리어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조명도 이렇게 네네. 간접 조명도 싹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조명들이 다 이제 또 이제 면 조명이라고 하네요, 이거를. 라인 조명? 네, 뭐 라인 조명과 뭐 간접 조명, 거실은 이렇게 돼 있고 주방 부분에는 이제 복도에는 이제 매립 이제 할로겐이 적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역자의 라인 조명도 돼 있고. 네. 그렇게 돼서 굉장히 모던한 느낌도 들면서 네네.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네. 그리고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혹시 네. 주방에 싱크대도 포함 사항인가요? 기존적으로 건축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그 엄청나게 하이 퀄리티를 요구를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그 건축주 본인들이 추가로 진행하실 경우에는 포함되어 있는 싱크대 가격을 제외해서 이제 협의를 봅니다. 아, 따로도 하실 수 있는데 네네.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다 포함이 돼 있는 네, 거군요. 포함이 돼 있고 이렇게 뭐 퀄리티들이 낮은 퀄리티들이 아니라서 대부분은 그냥 진행하시는 걸로. 근데 뭐 색상이라든가 패턴 이런 뭐 제작 시에 그 필요 부분들은 다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진행하시죠. 그냥. 네. 네, 이쪽은 1층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공용 욕실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욕조는 요즘 뭐 스타일상 욕조 안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욕조를 빼고 샤워 칸, 세면대, 변기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화장실 구성을 해왔고 컨셉이기도 한 특징인 온열기구가 들어가 있고 여기도 온열기가 있군요. 네, 위에는 이제 천장 마감재는 이제 편백나무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층 뭐 계단 여기가 이제 계단실인데요. 네. 그 2층을 아예 별도 공간으로 제작을 했어요. 외부 계단 아까도 보셨듯이 외부 계단도 있고 테라스에서 내려올 수 있는. 그다음에 1층을 통하지 않고도 진입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도어를 제작을 해서 손님이 오셨을 때 아예 그냥 분리된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프라이빗에 조금 이제 네, 중점을 1, 두셨네요. 2층을 아예 분리하는 그런 설계 위주로 다 작업을 했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계단 밑공간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는 뭐 이불장으로 이렇게 쓰고 계시네요. 네. 여기 이쪽은 이제 안방입니다. 1층 방인데 1층 방 공간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침대를 2개를 배열을 했고 붙박이장, 그 다음에 이렇게 기역자 창호를 배열해서 충분한 채광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2층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2층은 방 2개, 욕실, 작은 주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2층에 기거하시는 분들이 별도의 아예 그냥 프라이빗하게 뭐 간단한 요리도 해 드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욕실도 따로 쓰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침실이 2개 공간이라 한번 보시죠. 여기가 이제 2층 메인 침실인데 여기도 이제 붙박이장과 이렇게 기역자의 코너창. 보시면 뭐 채광도 좋고 환기도 좋고, 그 다음에 여기 산세와 뷰가 되게 좋네요. 네, 그러게요. 뷰가 네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네. 1층 지금 방하고 똑같은 사이즈인가요? 다른 사이즈인가요? 1층 안방보다는 작고 중간 정도의 방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이게 가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조금 넓어 보이고 좁아 보이고 네네. 이런 게 좀 있네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뭐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손님들이 오셨을 때 충분히 뭐 지낼 수 있는 면적 그 정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어, 2층 욕실을 별도로 줬는데요. 아주 그러니까 이 앞뒤 폭이 넓지는 않아요, 욕실이. 근데 이제 길게 배열이 돼서 이렇게 뭐 상당히 쾌적한 공간이죠. 이 정도면. 작은 미니 주방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따 테라스 소개해드릴 건데 뭐 테라스에서 바베큐 파티도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굳이 2층에 1층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겠네요. 네, 2층에 별도로 약간 작은 미니 주방을 해서 이렇게 냉장고도 배열하고 작은 식탁도 하나 놓고 뭐 이래서 그 다이닝 공간이죠. 그래서 2층에 별도의 이런 공간들이 있고 2층 이제 두 번째 방으로 가시면은 여기도 비슷한 크기의 공간이에요. 근데 여기는 보시면은 이제 그 파티오, 발코니 창호를 적용을 해서 이제 테라스로 나갈 수 있고, 이제 외부 계단을 통해서 1층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설계가 적용이 된 곳입니다. 한번 테라스 한번 보시죠. 와우. 테라스는 총 14평 정도의 면적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14평 면적이면은 거의 2층 규모하고 맞먹는 그 동일한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테이블도 해 놓으셨고 이제 바베큐도 하실 수 있게 이렇게 바베큐 그릴도 갖다 놓으셨네요. 그리고 이렇게 와 보시면은 이제 외부 계단을 통해서 이제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별도로 뭐 따로 반대로 뭐 진입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뭐 채광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뷰도 한적하게 보실 수 있고 상당히 좋은 공간이네요. 그러게요. 네. 건축주님의 라이프 스타일이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네. 두 분 그 지금 한참 이제 정원을 꾸미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런 농작물 키우시는 것도 상당히 두 분이 또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별도 공간에서 여기 뭐 사무실도 쓰시고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노래방 기계도 뭐 놓으실 예정이시고 당구 또 즐기시기 위해서 당구 다이도 또 놓으실 예정이시라고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네. 상당히 행복하게 즐기시는 것 같아요. 전원 생활을. 여기 전원 생활 하시면서 또 주변 분들하고도 또 잘 지내실 것 같고. 네네. 뭐 굉장히 만족하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내려오셔서 이런 소일거리들 하시면서 재미도 많이 느끼신다고 아까 제가 한번 만나 뵈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부럽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이 현장이 땅이 꽤 넓어 보이는데 네네. 여기는 이제 어떻게 공사가 진행된 건지요? 여기 총 토지의 면적은 600평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집을 질 토지는 290평으로 따로 전용을 했고, 그래서 대지로 전환을 한 거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농지와 도로 그런 쪽으로 이제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뭐 토목공사 부분이 작진 않았어요. 협력업체를 통해서 토목공사를 진행을 한 것이고, 대략 한 4천만 원 정도 들었어요. 토목공사 비용이. 토목이 끝난 다음에 이제 저희 회사에서 들어와서 한 것은 이제 배수 작업 해놓은 곳의 연결과 그 다음에 기초 콘크리트 작업,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건설 이렇게 진행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토목을 제외한 토목공사가 끝난 시점에서의 그 총 건축 비용은 주택 금액은 대략 한 2억 1천 정도 들었고요. 그 나머지 부대 공사 비용이 한 4천만 원 정도 들어서 한 2억 5천만 원 정도의 총 공사 비용이 들었던 곳입니다. 그럼 총 공사 비용에서 네네. 그 부대 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목록이 어느 게 있을까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 그 건물 가격은 한 2억 1천 정도라고 말씀드리고, 그 부대 공사 비용이 한 4천만 원 정도 소요됐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포함된 내용은 주택을 모듈러 주택이다 보니까 이제 운송 비용도 포함이 돼 있을 거고, 설치 비용,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을 안착하기 위해서 기초 콘크리트를 하는 작업, 그 다음에 뭐 이런 1, 2층의 데크 작업들, 계단 작업들,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된 비용이 한 4천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추후로 건축주분들 이렇게 지금 진행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조경에 이제 조금씩 투자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나무도 사다가 심으셨고, 이런 뭐 현무암 디딤석도 놓으셨고, 이런 비용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투입이 되는 비용이겠죠. 제가 볼 때는 총 공사 비용이 한 3억 정도 투입되지 않았나. 토지 우리 가격을 여기 제외한 그 다음에 이제 토목공사 기초를 하는 토목공사 비용, 여기 지대를 좀 많이 높인 곳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송토 흙을 받아서 지대를 높이고, 그 다음에 테두리에 이제 구조물 공사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공사를 했을 때 총 투입된 금액이 한 3억 정도 선에서 공사가 끝나지 않았나. 네,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괴산에 있는 네네. 모듈러 주택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네. 또 자세하게 또 우리 예비 건축주님들이 또 궁금해 하실 내용들 또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유, 뭐 저희 촬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이렇게
공사가 진행될 때 와보고 지금 이제 건축주분들이 살고 계시는 곳을 와보니까 뭐 만족들 해가시면서 이렇게 천천히 꾸며가시는 거에 대한 행복감들을 느끼시고 너무 행복한 전원생활을 즐기시는 것을 직접 보니까 너무 좋은 하루였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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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여기서 우리 인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한 번도 안 해봐서 어떡해 honestly Cause 1, 2, 3 중요한 건 you and me 내 곁에만 있다면 Baby can't you see 자꾸 쳐다보면 뭘 말이라도 걸어봐 속마음을 표현해 I know it's gonna be alright 손이라도 잡을까 봄에 안겨볼까 Whatever your love language I know it's gonna be alright Can't take all this hot and cold Love shouldn't be this hard I know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잖아 어렵지 않아 무슨 생각한지도 정말 진심인지도 Guess like I've never guessed before 나 좋아하는 건